1963년 미국의 한 원자력 연구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대한 원자로를 바라보며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이런 것이 생길까요? 미국 관계자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죠. 한국 수준으로는 5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10년 안에 해보자. 그날부터 시작된 불가능한 도전. 6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마침내 현실이 된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부터 체코, 폴란드까지 세계가 인정한 K 원전의 놀라운 여정을 김정년 비서실장의 생생한 증언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이 어떻게 원전 수출 강국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정념입니다. 1963년부터 박정희 대통령님 곁에서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있었죠. 그때 제 나이는 37세였고 각하께서는 42세였습니다. 1963년 가을 미국 시찰길에서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 DC 근교 원자력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각하께서는 거대한 원자로 모형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눈빛이 남달랐어요. 마치 무언가에 깊이 빠져드신 것 같았죠. 김 실장, 저게 정말 원자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가? 그렇습니다, 각하. 석탄보다 몇천 배나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더군요. 그때 미국 측 안내관이 다가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죠. 대통령 각하. 원자력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생길까요? 원자력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직 한국 수준으로는. 말끝을 흐리는 그 모습에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각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글쎄요, 아마 한 50년? 아니, 그보다 더 걸릴 수도. 그 말을 들은 순간 각하께서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각하께서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김 실장, 50년이라고 했지? 네, 각하. 그럼 우리는 10년 안에 해보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이라고요? 각하. 그건 너무 멀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못한다. 각하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나는 어릴 때부터 일본 놈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 해방 후에는 미군들이 우리를 깔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각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해. 그건 진짜 독립이 아니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각하께서 단순히 원자력에 관심을 보이신 게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자주 독립에 대한 염원이었던 거죠. 서울에 돌아온 후 각하께서는 바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장관,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진국 대비 20에서 30년은 뒤져 있습니다. 그럼 따라잡을 수 있는가?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가 워낙. 각하께서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아와. 그날부터 청와대는 과학기술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매일 밤 늦게까지 기술 자료를 읽으셨어요. 각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경수 여사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라 일이니까 이해해주소.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기술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니 차라리. 각하께서 말끝을 흐리셨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각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 실장, 내가 결심했어.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 각하. 그건 너무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급작스럽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기술에만 의존하며 살 건가? 각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남들이 50년 걸린다고 하면 우리는 10년에 해내자. 그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분이라는 걸요. 그날 밤 각하께서는 늦게까지 서재에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세계 각국의 원자력 현황 자료를 보고 계시더군요. 언젠가는 반드시. 혼잣말 같은 각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도전이 시작된다는 걸요. 1965년 봄 각하께서 나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김 실장,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 도입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좋지 않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은 아직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며. 또 그 소리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비슷한 반응이고요. 각하께서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니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접 만든다고요? 각하. 그건 너무. 김 실장, 자주 국방도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 기술도 마찬가지야. 그때 과학기술처 장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미국 측에서 조건부 기술 이전을 제안해왔습니다. 조건이 뭔가? 한국이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모든 기술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각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진짜 독립이 아니야. 언제까지 남의 감시받으며 살 건가? 장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현실적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현실. 그 현실이라는 게 우리를 여태까지 묶어둔 거 아닌가? 각하께서 책상을 치시며 일어서셨어요. 장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봐. 진짜 도전해보자.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서울대 조교수 출신의 젊은 핵물리학자 이정민 박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32세로 미국 MIT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인재였죠. 박사님,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우리 혼자 힘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각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2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요. 각하께서 이정민 박사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무시당한 적 있으십니까? 이정민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특히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분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각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놀라게 해봅시다. 회의가 끝난 후 각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김 실장, 오늘 이정민 박사 어떻게 봤나? 젊지만 실력은 확실해 보입니다. 맞아. 저런 인재들이 우리나라 미래야. 박사를 청와대 과학기술 고문으로 임명하자. 각하. 너무 젊지 않습니까? 나도 젊은 나이에 대통령 됐잖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날 밤 각하께서는 또 늦게까지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가져온 핵물리학 교재를 읽고 계시더군요. 각하, 너무 어려운 책 아닙니까? 어려워도 배워야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제대로 지시할 수 있겠나? 유경수 여사께서 따뜻한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밤늦게까지.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이 일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해요. 여사님이 나가신 후 각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김 실장. 내가 무리하는 것 같나? 각하, 솔직히 말해봐.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뜻을 이해합니다. 고맙네. 사실 나도 두려워. 실패하면 어쩌나 싶고. 그 순간 각하께서도 한 인간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우리 민족이 못할 게 뭐가 있나? 며칠 후 국회에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의 원자력 개발 계획은 너무 성급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불가능한 실험을 하려는 겁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시던 각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 실장, 국민들도 반대가 많나? 일부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인기에만 연연하면 진짜 중요한 일은 언제 하겠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역사에 남을 일을 하시려는 거구나. 각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각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김 실장.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어보자. 1971년 3월. 경북고리에서 첫 삽을 뜨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기공식에 참석하셨거든요. 김 실장, 정말 꿈만 같아. 각하께서 삽을 들고 계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각하, 긴장되십니까? 그럼 안 될 수가 있나? 실패하면 나라 망신이야. 주변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외국 기자들도 많이 왔더군요. 박 대통령, 한국이 정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외국 기자가
박사가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각하께서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드리겠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각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을 때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어. 그 후 6년간 각하께서는 고리 원전 건설 현장을 수십 번 방문하셨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나타나셔서 현장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기도 했어요. 1977년 여름 완공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각하, 시험 가동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정말인가? 진짜로 전기가 나오는 건가? 네, 각하께서 꿈꾸시던 그 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각하께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4년 만이야. 14년 만에 해낸 거야. 각하께서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각하께서는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김 실장, 이제 우리도 원전을 수출할 때가 온 것 같아. 각하, 아직 우리가 만든 건 하나뿐인데 하나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둘, 셋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제는 남에게도 팔 수 있어야지. 1978년 가을 청와대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원전 수출 가능성 검토였어요. 장관들,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공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은 해보면서 쌓는 거지. 처음부터 경험 많은 나라가 어디 있나? 과학기술처 장관이 보충했습니다. 각하,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를 믿어줄지. 그럼 믿어주게 만들면 되지 않나? 각하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정민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기존 기술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국형 원전을 만드는 거죠. 각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가능한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각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좋다. 당장 시작하자. 그날 밤 각하께서는 유경수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옆방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또 큰일을 벌이려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도 기술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걱정돼요.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길을 닦아놔야지. 여사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각하도 힘드시겠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 후 각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김 실장, 세계 원전 시장 현황이 어떤가? 현재는 미국,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뒤따라오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강국들의 벽이 높아서. 각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김 실장, 우리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많이 해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져. 그런 각하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항상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지. 1979년 초 드디어 우리만의 원전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정민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각하, 한국형 원전 설계 초안이 나왔습니다. 어떤가? 기존 것보다 나아진 점이 있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하께서 설계도를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각하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지. 항상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시는 각하의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해 봄 각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김 실장, 이제 정말 외국에 팔아보자. 어느 나라가 좋을까? 각하, 아직 실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증은 하면서 하면 되지.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각하의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셨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부터 시작할까요? 중동은 어떨까? 석유는 많지만 전력이 부족한 나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원전 수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1979년 가을 중동 순방 준비로 청와대가 바빠졌습니다. 각하께서는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서기로 결심하셨거든요. 김 실장,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의 면담 일정은 잡혔나? 네, 각하. 내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좋아. 이정민 박사도 함께 가야겠어.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테니까. 출국 전날 각하께서 늦은 밤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각하, 너무 늦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이 바쁘신데. 괜찮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야지. 실패할 수 없는 일이야.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의 예비 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의례적인 인사 후 본론을 꺼냈어요. 대통령 각하,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 수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회담장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각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기술력은 확실합니다. 기술력이라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검증된 나라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을. 이정민 박사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한국형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냉소적인 반응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각하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김 실장 쉽지 않네. 각하,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 눈빛을 봤나?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더군. 각하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어요. 다음날 국왕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곡한 거절이었어요. 폐하,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원자력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성과 없이 사우디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어진 쿠웨이트, UAE 방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요? 우리는 미국이나 프랑스를 선호합니다. UAE 에너지부 차관의 말이었어요. 경험도 없는 나라의 원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각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국길 비행기에서 각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입을 여셨어요. 김 실장. 내가 너무 성급했나? 각하, 사실 무서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평생 처음 보는 각하의 약한 모습이었어요. 서울에 돌아온 후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원전 수출, 아직은 시기상조. 대통령의 성급한 원전 세일즈, 성과 없이 귀국. 무모한 도전인가, 필요한 도전인가. 원전 수출, 아직은 시기상조.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세금으로 관광 다녀오신 건 아닙니까? 원전 수출이라는 허황된 꿈으로 국격만 떨어뜨렸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민생을 챙기셨어야죠. 각하께서는 국정감사 생중계를 보시며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김 실장.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건가?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 언제가 적당한 시기인가? 계속 미루다가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각하께서는 또 늦게까지 서재에 계셨습니다. 원전 관련 자료들이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유경수 여사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무리한 건가? 아니에요. 당신의 뜻은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며칠 후 이정민 박사가 찾아왔어요. 각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사님, 하지만 현실은. 각하,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눈초리가. 각하께서 고리 원전을 지으실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잖아요. 이정민 박사의 말에 각하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맞아. 그때도 불가능하다고들 했었지. 각하,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보겠어요. 고맙네, 박사님.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잊고 있었어. 그날 이후 각하께서는 다시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하셨어요. 김 실장,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지? 네, 각하. 그럼 우리는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야. 다시 시작하자. 각하의 불굴의 정신을 보며 저도 새로운 힘이 났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도전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보자고. 다시 시작된 각하의 도전 의지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1980년 여름 각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재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여러 나라의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김 실장, 아프리카는 어떨까? 각하, 아프리카요? 그래. 나이지리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들 말이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력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 각하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각하,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기회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어. 며칠 후 이집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하, 이집트 정부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당장 접촉해보자. 하지만 각하, 이집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소련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라. 그래도 해볼 가치는 있어. 포기하지 말자. 1980년 가을 카이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각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 실장,
이번엔 다른 접근법을 써보자. 어떤 접근법 말씀이십니까? 기술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야. 우리도 가난했던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카이로에 도착해서 만난 이집트 전력부 장관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어요. 대통령 각하,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장관님, 우리도 20년 전만 해도 이집트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정민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독자 기술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다른 나라보다 저렴합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안전성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자신하는 부분입니다. 회담 분위기는 좋았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대통령 각하, 원자력은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각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같은 반응이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때 갑자기 현지 가이드가 말했어요. 대통령님,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을? 네, 자동차나 전자제품으로 유명하죠. 한국도 그런 것들을 만듭니까?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모양이었어요. 김 실장, 우리가 접근 방법을 바꿔야겠어. 각하, 원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기술력을 보여줘야겠어. 다음 날 회담에서 각하께서는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장관님, 한국이 만든 자동차 보신 적 있습니까? 자동차요? 한국이 자동차를 만듭니까? 그럼요, 현대자동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장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입니까? 일본 것인 줄 알았는데. 조선소도 운영하고 있고 전자제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군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술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답은 얻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국길에서 각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 실장,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 글쎄요. 아무래도 신뢰성 아닐까요? 신뢰성. 그럼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실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야. 그럼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 누군가는 첫 번째 고객이 되어야 하니까. 서울에 돌아온 후 각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김 실장, 동남아시아는 어떨까?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하. 1981년 초 태국에서 좋은 반응이 왔어요. 각하, 태국 정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어떤 반응인가? 경제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 왔습니다. 좋아, 당장 준비하자. 방콕에서의 회담은 그동안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어요. 대통령 각하, 한국의 제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정말 저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정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표준화된 설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요. 표준화요? 네, 똑같은 설계로 여러 개를 짓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품질도 보장됩니다. 태국 측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태국에서도 결국 거절 통보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상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실패였어요. 그날 밤 각하께서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김 실장, 정말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각하, 때로는 내가 무모한 건 아닌가 싶어.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그 순간 저는 말씀드렸어요. 각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하께서 고리 원전 지으실 때도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셨잖아요.
각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나? 아닙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시는 게 각하의 능력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맙네, 김 실장. 나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각하, 꼭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각하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원전 수출의 꿈도 함께 멈춰버렸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2009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각하의 꿈을 다시 살려낸 거였어요. 당시 저는 원로 고문 자격으로 청와대에 가끔 자문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77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각하의 꿈이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김 고문님, UAE 원전 수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수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인가? UAE 측에서 프랑스를 선택하겠다고 공식 통보해왔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각하께서 겪으셨던 좌절이 떠올랐어요. 이 대통령께서는 어떤 반응이신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전화를? 네, 무하마드 왕세제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각하께서도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쓰셨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며칠 후 청와대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고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하마드 왕세제께서 입찰을 연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인가? 네. 이 대통령님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바뀌신 모양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각하께서 30년 전에 꿈꾸셨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이제 진짜 승부처네. 한전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요. 팀장님, 정말 기회가 온 건가요? 젊은 직원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다. 이번엔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해. 한전 김상수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이정민 박사를 생각했어요. 각하와 함께 원전 수출의 꿈을 키웠던 분이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박사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각하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2월 들어서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UAE로 가겠다고 선언하신 거였어요. 고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하께서도 그랬으면 하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UAE 출국을 지켜보며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각하께서 중동을 다니시며 고생하셨던 모습 말이에요. 이번엔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2월 27일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문님, 성공했습니다. 정말인가? 네. UAE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각하께서 30년 전에 꿈꾸셨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어요. 2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200억 달러. 각하께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뉴스마다 UAE 원전 수주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 세계 5번째 원전 수출국 반열올라. 프랑스, 미국, 일본 제치고 대역전승. K-원전 시대 열렸다. 저는 각하의 영정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각하, 드디어 해냈습니다. 각하께서 30년 전에 꿈꾸셨던 원전 수출이 현실이 되었어요. 마치 각하께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 성공 기념 간담회가 있었어요. 저도 원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고문님, 감회가 어떠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물으셨어요. 대통령님, 박정희 각하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대통령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고문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아닙니다. 각하의 의지와 대통령님의 추진력이 만나서 이룬 성과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각하와의 추억을 되살렸어요. 각하, 정말 신기합니다. 30년이 지나서 각하의 꿈이 이뤄졌어요.
그것도 똑같이 중동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하께서 꿈꾸셨던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 바라카 원전 건설이 본격 시작됩니다. 바라카? 네, UAE 원전 건설 지역 이름이 바라카입니다. 바라카. 축복이라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적절한 이름이었습니다. 각하의 축복을 받은 프로젝트군요. 그러게요. 30년 만에 이뤄진 기적 같은 일이에요. 2011년 바라카 원전 기공식 소식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각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며 축복해주고 계신다고. 각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이뤄진 꿈이었습니다. 각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운 거였어요. 그날 밤 꿈에서 각하를 뵈었습니다.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 실장 고생 많았네. 우리 꿈이 이뤄졌어. 네, 각하.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각하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저는 78세의 나이로 다시 UAE 땅을 밟았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하얀 원전 건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각하께서 55년 전에 꿈꾸셨던 모습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고모님 정말 장관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55년 전 박정희 각하께서 꿈꾸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준공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하마드 빈 자이드 왕세제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오늘은 한국과 UAE 양국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문 대통령의 축사가 시작됐어요. 55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었던 원전 수출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무하마드 왕세제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었어요. 원래 약속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잘해주었다는 뜻이었어요. 준공식 후 원전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자로를 보며 각하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 것인가? 55년 전 미국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고모님 어떠세요? 한수원 관계자가 물었어요. 각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분의 꿈이 이뤄진 거군요.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과도 만났습니다. 고모님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한국 기술로 만든 원전이 이렇게 안전하게 가동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구나 싶어요. 맞아요. 박정희 각하께서 그걸 꿈꾸셨던 거예요. 2020년 8월 바라카 1호기가 드디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TV로 중계를 지켜봤어요. UAE 최초 원전 가동. 한국 기술의 승리. 뉴스 제목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차례로 2호기, 3호기, 4호기가 완공됐어요. 각하의 꿈이 완전히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4호기까지 모든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년간의 대장정이 마침내 완료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각하의 영정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각하, 다 끝났습니다. 바라카 원전 4기가 모두 완공됐어요. 이제 UAE 전력의 25%를 우리 원전이 담당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마치 각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실장, 이제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겠지? 네, 각하. 벌써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폴란드, 체코 등에서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4년 7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모님, 체코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대요. 정말인가? 네.
3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바라카의 성공이 체코 수주로 이어진 거였어요. 각하의 꿈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유럽 첫 원전 수출. 바라카 신화 이어간다. 신문 제목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각하의 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 그날 밤 꿈에서 또 각하를 만났습니다. 김 실장, 정말 대단해졌네. 각하, 모든 게 각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 덕분입니다. 아니야. 후배들이 잘해준 덕분이지. 하지만 각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김 실장, 이제 내 꿈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꿈이 된 거지. 각하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이 되었습니다. 최근 바라카 원전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85세의 나이로는 힘든 여행이었지만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막에서 묵묵히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바라카 원전을 보며 각하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각하,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날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현지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고문님, 여기 명판이 있어요. 명판이요? 네, 바라카 원전 건설에 기여한 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명판을 보니 맨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누가 새겨놓았나요? 한전에서 특별히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신 분이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각하. 후배들이 각하를 잊지 않고 있어요. 각하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각하께서 1963년에 품으셨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각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2025년 9월, 저는 86세의 나이로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국 원전 수출 60년사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휠체어에 의지하며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62년 전 각하와 처음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김 고문님,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어요. 대통령님, 몸이 불편한데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리에 고문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기념식장에는 지난 60년간 원전 수출에 기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얼굴들이었지만 저처럼 오래된 분들도 몇 명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대통령의 개회사가 시작됐어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자로를 보며 꿈꾸기 시작한 일이 62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하의 젊은 시절 모습이 나왔어요. 1963년 미국 방문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28개국에 원전을 수출했고 누적 계약 금액이 500조 원에 달합니다. 500조 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UAE 바라카 원전을 시작으로 체코,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한국 원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 원전을 도입한다니. 62년 전 우리를 무시했던 그 나라에서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분의 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술 독립 꿈 말입니다. 스크린에 각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960년대 기록 영상에서 나온 육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주 독립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 꿈의 산증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김정념 고문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각하 옆에서 지켜본 사람일 뿐입니다. 고문님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부탁드려요.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어요. 하지만 각하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1963년 각하께서 미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원자로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셨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미국 안내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수준으로는 5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각하께서는 그럼 우리는 10년 안에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분의 꿈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62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자리로 돌아오는데 젊은 기자가 다가왔어요. 고모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잠시 생각해보니 각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꿈을 꿔보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더 큰 꿈이요? 각하는 항상 만족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셨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작은 리셉션이 있었어요. 한수원,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 등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고모님 정말 오래 사셔서 이런 날을 보시다니 부럽습니다. 한수원 사장이 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각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더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각하가 심어놓으신 씨앗은 계속 자랄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각하께서 꿈꾸셨던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각하의 영정 앞에 앉아서 마지막 보고를 드렸어요. 각하,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완성됐다고 해야겠네요. 이제 한국은 원전 수출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각하께서 1963년에 품으신 꿈이 62년 만에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각하의 사진을 보니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각하, 제가 이제 곧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86년을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각하 옆에서 이 꿈을 함께 키운 거였어요. 감사했습니다, 각하.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각하의 꿈이 완성되는 걸 끝까지 지켜본 후였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통령부터 원전 관계자들까지. 김정념 고모님은 한국 원전 수출의 산증인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끝까지 지켜보신 분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 여러분,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정희 각하께서 증명하신 것처럼 진정한 의지와 끝없는 도전 정신이 있다면 어떤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62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낸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K-원전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